네, 이번 시간부터는 전산회계 1급 실무 시간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다운을 받으셔서 회사 코드를 재생성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데이터 파일은 저희 그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먼저 일단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압축을 다 푸셨으면, 자, 이렇게 그 숫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폴더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A 하셔서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폴더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요 폴더 중에서 그 Klab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lab이라는 요 폴더까지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 여백에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방금 복사하였던 그 폴더들을 전부 다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서, 자,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된 이런 폴더들이 정상적으로 붙여넣기가 되었으면,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서 종목은 우리 전산회계 1급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자, 회사 코드랑 회사명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 아래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상단 바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F4번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클릭을 해주시면 회사 코드를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닫기를 닫아주시면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런 데이터 파일이 이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까지 해주셔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작업은 반드시 해주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셨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를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교재가 166페이지부터 이제 실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회사 코드 등록 및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방금 같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 패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을 보기보다는 바로 기출 문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자, 교재에 217페이지죠. 217페이지 교재를 일단 펴주시면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같이 풀어보면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3회 하늘테크라는 회사라고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 회사 코드도 633이라는 코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회사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이 회사 코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에 말풍선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회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테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전산회계 2급 시험 수준입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사용할 때 그 거래처를 이제 코드를 각각 부여해서 등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작업은 여러분들 메뉴 화면에서 상단에
두 번째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는 요 탭 보이시죠? 이 탭 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래처를 등록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면 그대로 문제 제시된 대로만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문제에 뭐가 제시가 되었냐면 이 코드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거래처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거래처 상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거래처 유형은 동시로 선택해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주소 요거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따로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입력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처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가장 왼쪽 보시면 코드라고 되어 있는 칸 보이시죠?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 번호 105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커서가 이제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 거래처명 주식회사 슈퍼전자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 바로 유형이라는 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 동시라고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3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랑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133-81-26269,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재원,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업종이라고 해서 업태와 종목이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소매고요. 엔터 치시고 종목은 전자,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 칸을 클릭을 하셔서 그냥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1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에 제시된 게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 거래처 원장을 정밀 조사하였더니 오류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외상 매입금 등등 채권 채무에 관련하여서 어떤 거래처에 얼마의 채권 채무가 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하단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점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자, 주식회사 강원에 대한 게 지금 받으러움으로 수정을 해라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외상 매출금, 즉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왼쪽 화면에서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자, 오른쪽 화면에 이 외상 매출금이 어떤 거래처와 어떤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강원에 대한 거 268만 원이 있는데 지금 요게 외상 매출금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야 된다? 받을 어음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에 대한 요 금액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강원의 이 금액을 그냥 0원이라고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했으면 이제 받으러움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왼쪽 화면에서 클릭을 일단 하신 다음에 오른쪽 화면으로 가셔서 이제 강원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코드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F2를 누르십니다. F2를 눌러서 자, 거래처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강원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아까는 차액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숫자가 떴었는데 지금은 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 다 입력이 되었으면 차액이 0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완료하셨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만기 보유 증권, 자, 투자 자산이고요. 계정 과목에 대체적유 7번,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으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등록하는 그러한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메뉴는 바로 우리 기초정보 관리 있죠. 여기서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이라는 세 번째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쓰는 메뉴이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만기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일단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커서가 이 코드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찾기를 창을 띄워주십니다. 컨트롤 F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기 보유 증권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할 그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오는데 자. 지금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이 만기보유증권은 지금 어떤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당좌 자산, 이렇게 진화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당좌 자산으로 분류된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당좌가 아니고 투자 자산에 대한 만기보유증권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또 다른 만기보유증권이 검색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밑에 있는 거죠.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만기보유증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를 일단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우리가 적요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대체적유 7번에다가 이제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을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적요를 보실 때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이제 문제 제시된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대체 적요라고 했으니까 대체 적요의 이제 적요 넘버에서 가장 밑에 칸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적요 번호는 7번이라고 했고요. 자,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자,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 예금이라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셨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전산회계 2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출문제가 지금 총 6회 정도 실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6개 중에서 3회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8페이지 64회 창조회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바뀌었죠, 여러분.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 가장 오른쪽 보시면 이 프로그램 가장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 아이콘들이 세로로 쭉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 회사라고 써져 있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끔 창이 나옵니다. 자, 지금 회사는 창조 회사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대로 검색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자, 여기 상단에 창조 회사라고 이제 회사가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꿔 놓은 상태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창조회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는 수정하고 누락은 추가 입력하셔서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전기분 재무제표 있죠. 전기분 재무제표 하단 왼쪽 보시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메뉴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건 하고 누락된 거는 추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틀린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대조를 하셔서 뭐가 틀렸는지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를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 이제 다른 거 하나하나 이제 금액이 맞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쭉 내려가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 판관비 중에서 이 복리후생비 있죠. 여기 복리후생비 가운데쯤에 보이시죠? 요게 지금 15669-300 요 책에 있는 숫자가 맞는 숫자인데 지금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자, 복리후생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자, 책에 있는 숫자 그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669-300 자,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표 오른쪽 보시면, 자, 중간쯤에 기부금이라고 해서 책에 1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옳은 금액인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자, 하단 쪽에 기부금 있죠? 이게 지금 19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하고 나면 오른쪽 계정별 합계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계산이 되어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2번 문제. 자, 제조 경비 중 임차료와 관련하여 창고 임차료의 비중이 크므로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에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 회차에서 봤던 그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초정보관리 중에서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계정 과목을 새로 추가 등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코드 번호부터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 번호로 해서 우리가 새로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지금 이 찾기 창이 뜨죠. 이 찾기 창은 우리가 계정 과목 이름뿐만 아니라 코드 번호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에 제시된 코드가 53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37이라고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코드로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7 코드 맞고 그 옆에 계정 과목 이름은 창고 임차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치시고요. 자, 성격은 지금 문제 제조경비라고 되어 있죠. 5번 제조경비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고 자, 닫기를 눌러주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종업원을 거래처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일단 거래처 등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기초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두 번째 메뉴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 이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우리 종업원에게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드는 800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요거는 그냥 요 개인이기 때문에 자, 이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 치시고 유형은 동시라고 하라고 했죠. 그러면 동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문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제시된 것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65회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다음에 66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20페이지고요. 자, 주식회사 베인펌프에 대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운데쯤 아이콘에 보시면 회사라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회사 변경을 해야겠죠. 자, 베인펌프라고 들어가 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에 매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 방금 했던 거래처 등록 메뉴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료가 많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자료 입력하는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가장 하단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거 있죠. 앞에 0 두 자리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147이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앞에 자리는 자동으로 0이라고 부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한성공업,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거래처 유형 동시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화면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때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업태, 도매고요. 엔터 치시고 기계, 그 다음에 우리 주소는 마찬가지로 아래 당구장 표시 보시면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요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풍선을 클릭하시지 마시고 바로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악구 남부 순환로 자, 1895까지 해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다 입력이 된 거죠. 그러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거래처에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 자,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계정 과목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자, 뭐를 먼저 검색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 번호를 검색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드 229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바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자, 사이즈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성격은 1번, 일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문제에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현금 적요 1번. 가맹금 현금 지급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요를 입력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요 중에서 대체 적요가 아니고 현금 적요 요 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이고 자, 가맹점 현금 지급이라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잘못된 내용이 나와요. 자, 세금과 공과금이 지금 540만 원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올바른 금액이 4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비. 이게 이제 우리가 입력이 누락됐다라고 자료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분 재무제표는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수정만 하면 손익계산서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전기분 거는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일일이 수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 통신비, 즉 손익계산서에 대한 비용 계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탭 중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비용과 관련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일단 들어가 보시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게 54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올바른 게 45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요 금액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4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가셔서 자, 통신비를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에서 F2를 눌러서 통신비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자, 금액은 90만 원 해서 이렇게 추가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저절로 우리가 수정한 금액이 집계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자, 당기 순이익이 요 금액으로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자, 바뀐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요게 문제에서는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수정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금과 공과금이 지금 요 틀린 금액과 올바른 금액의 차액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은 90만 원이 지금 더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라는 비용은 90만 원을 입력해야 됐었는데 입력이 누락됐기 때문에 90만 원만큼 지금 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상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비용 총 발생된 거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틀린 금액 전체는 540만 원 되어 있고 올바른 금액도 어차피 540만 원. 어차피 이 두 가지 상계 처리하고 나면은 비용 자체 발생한 거는 우리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총 발생한 비용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비용이 똑같으면 더 이상 우리가 수정할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총액이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문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닫기만 눌러주시고 이 손익계산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분 재무제표를 관련한 부분을 모두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전 페이지 보시면 동산택이라는 회사 65회 있죠? 65회에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시면 그렇게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회사 변경을 누르셔서 동산택이라는 회사로 가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3번만 풀어볼 거기 때문에 3번 보시면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자료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일단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한 것을 확인을 먼저 하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지금 54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린 금액이고 올바른 게 450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4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풀어본 거와 달리 총 발생된 비용이 지금 변경된 경우죠. 자 원래는 450만 원인데 우리가 90만 원만큼 더 많이 비용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비용이 90만 원 줄어들게 되었죠. 자 비용이 90만 원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90만 원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변경이 되겠고요. 90만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지금 2,4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 비용이 금액이 이제 변동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전부 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 보시면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차례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먼저 수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주세요. 변경된 거, 즉 올바른 당기순이익이 2,400만 원이다 라는 거를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던지 기억을 해주셔서 자 닫기를 일단 눌러주시고 일단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실행시켜 주시면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요거는 그 전기에 이제 넘어온 잉여금인 경우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6번에 당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기분을 수정하고 있죠. 그럼 전기분에 대한 당기 순이익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6번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기억하고 있었던 당기 순이익 금액이 얼마였어요? 2,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죠.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관련된 부분으로 보아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F6번 불러오기 있죠. 이 상단바에 보시면 F6 불러오기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자 얘를 눌러주시면 자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금액이죠. 2,4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6번 불러오기를 해서 당기순이익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뭐 이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2,400만 원으로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반영을 해주셨으면 이게 또 어디와 관련이 되냐면 재무상태표와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 자본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밑에 나오는 금액 있죠. 자 요 금액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있죠. 즉 정기에서 넘어온 거 더하기 이번에 당기순이익 반영된 거 그 합계액이에요. 124000000. 자 요 금액이 이제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불러오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었다면 그것도 이제 동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동시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40000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네,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부채 및 자본의 제일 밑에 칸 보시면 지금 12310000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지금 이 숫자가 어떤 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12400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떤 금액이냐면 자, 그 전기에 넘어온 이익 잉여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수정했던 당기 순이익의 지금 합계액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그대로 재무상태표상의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요 금액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이제 새로 고침하면서 즉 불러오기를 하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바른 숫자가 되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동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보았던 124000000 이 금액으로 그대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까지 2월 이익 잉여금을 올바르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하려면 가장 오른쪽 그 화면을 보시면 계정별 합계가 있어요. 여기에 제일 밑에 대차 차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없죠. 그러면 제대로 되었다라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총액 자체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어디를 들어가라?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올바르게 일단 금액을 고치고 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오른쪽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이게 이제 어디와 연결이 된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요 당기순이익 요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요 금액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요 금액도 기억을 하셨다가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재무상태표상의 이 자본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입력하여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